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 부담스러워요. 아는 분이 들려준 얘기예요. 올해 65이신 분인데요. 평소에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려고 애쓰셨대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래요. 말수도 줄고요. 나중엔 오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니? 그때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본인은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입장에선 부담이었던 거죠.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대요. 사랑해서 한 말인데 관심을 보인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자식들이 날 피한다.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졌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 오기 싫어한다.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서?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진심이에요. 악의도 없고요. 사랑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겁게 느껴요. 그리고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잘해주려고 한 건데, 관심을 보인 건데,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다니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존중받으려면 나이 들수록 세 가지를 숨겨라.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듣고 나면 실제로 뭔가 바꾸고 싶어지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 자주 하시나요? 동네 산책로에서, 모임에서, 자녀들이랑 밥 먹을 때,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 나쁜 말 아니에요. 경험 나누는 거잖아요. 조언하려는 거고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젊었을 때라는 말 속에는 비교가 숨어 있어요. 지금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뉘앙스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할아버지 때는 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새워 공부했지. 요즘은 다 쉽게 가잖아라고 하시니까 손주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핸드폰만 보기 시작했죠. 손주 입장에서는 나보고 노력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꺼내놓는 순간 현재의 존중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18년간 강진에 유배 가셨어요. 젊었을 때 정조 임금 앞에서 정책을 논할 정도로 인정받으셨던 분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본인 자랑이 없었대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내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쓰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자녀를 높인 거죠.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배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겸손이 곧 학문이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꾸 과거를 꺼내들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식을 바꾸세요.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영광이 아니라 후회를 말하세요. 나도 젊을 때 일만 했어.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냈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야. 너는 그러지 마. 이건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자랑은 싫어해도
교훈은 귀담아 듣습니다. 같은 과거 얘기라도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때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 넘게 하신대요. 그럼 내일은 그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10번 하셨으면 5번만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가슴에만 품으세요.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숨기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거든요.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현재의 약함입니다. 이건 좀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정말 빠르게 망치거든요. 나이 들면 외로워요. 진짜 외롭습니다. 배우자 없으면 더 하고요. 자식들 바쁘고요. 친구들 하나둘 아프거나 멀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로움을 말로 꺼내요. 요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나이 들면 외롭더라.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이야.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산책로에서 들었어요. 나는 요즘 정말 외로워.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옆에 분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만 하시는데 표정이 참 불편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함을 드러내면 듣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특히 자식들은 더 그래요. 부모님이 외롭다고 하시면 내가 효도를 못하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이 싫어서 오히려 전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약함을 계속 드러내면 우리 자신의 존엄이 낮아져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중해요. 여기서 강하다는 게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외로워도 의젓한 사람, 힘들어도 의연한 사람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보낸 편지에 나 외롭다, 나 힘들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책을 읽으며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는 몸도 아프셨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지내셨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한테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짐이 될까 봐요. 선생님의 심경 밀엄을 보면 진정한 군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는 것이 진짜 수양이라고요. 표현 방식을 바꾸세요. 약함을 직접 말하지 말고 강함을 보여주세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대신 요즘 새로 배우는 게 있어서 재미있어라고요. 앞 얘기는 의존이에요. 뒷 얘기는 독립이죠.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람한테 오히려 다가가고 싶어 해요. 지인 중에 혼자 사시는 70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주변엔 늘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외로워도 말 안 해요. 대신 재미있게 지낸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애들이 편하게 오더라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약함을 숨긴다는 건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 자랑하고 외롭다고 말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망치거든요.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간섭입니다. 나이 들면 조언하고 싶어져요. 가르치고 싶고요. 고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경험이 많아.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 선이에요. 정말 상대를 위한 거죠. 실수하지 말라는 거고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마트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거 말고 이거 사. 그 브랜드는 별로야. 양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맛있어. 계속 말씀하시니까 며느리가 처음엔 내내 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나중엔 어머니가 고르는 대로 그냥 카트에 담기만 하더라고요. 지쳐 보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그 며느리 기억나시죠? 어머님, 부담스러워요라고 했던 그 며느리요. 알고 보니 바로 이거였대요. 어머니가 뭘 하든 간섭하시니까 숨이 막혔던 거예요. 며느리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시려고 하신 건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렇게 느낀 거죠.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해야 돼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돼요. 이렇게 해라라는 말 속에는 너는 혼자 못한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럼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한테 편지 쓰실 때 명령조로 안 쓰셨대요. 이런 방법도 있다. 내가 생각해 보거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판단에 맡긴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경세유표를 보면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제시할 뿐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죠. 솔직히 말할게요. 그 조언 아무도 안 듣습니다. 말을 하되 방식을 바꾸세요. 조언 대신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 라고요. 앞 얘기는 명령이에요. 뒷 얘기는 대화죠. 사람들은 명령은 거부하지만 대화는 받아들여요.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하고 싶은 조언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10마디 하고 싶으면 5마디만 하세요. 그것도 해라가 아니라 는 어때? 로 바꿔서요. 처음엔 답답할 거예요. 저렇게 하면 분명 실수할 텐데 싶을 거예요. 근데 참아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관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간섭을 줄인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믿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과거의 영광, 현재의 약함, 타인에 대한 간섭.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나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내가 대단했다를 드러내는 거고요. 현재의 약함은 내가 힘들다를 드러내는 거고요. 타인에 대한 간섭은 내가 옳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나를 중심에 두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를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멀어져요. 나를 숨길수록 가까워지고요. 왜 그럴까요? 존중의 본질을 알아야 해요. 존중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품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인정하는 건 판단이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인정도 안 해요. 반대로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의연한 사람, 간섭하지 않는 믿어주는 사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품격이 있다고 느껴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은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데서 와요. 정약용 선생님의 삶이 그걸 보여줘요. 18년 유배 생활 내내 본인의 억울함도 외로움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셨고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욱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드러내지 않는 힘이에요. 말하지 않는 품격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니 기억나시죠? 며느리한테 부담스러워요라는 말 들으셨던 분이요. 그분도 지금은 달라지셨대요. 조언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과거 얘기도 덜 하시고 외롭다는 말도 안 하시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대요. 편하게요. 과거 얘기 한 번 덜 하기. 약한 모습 한 번 덜 보이기. 간섭 한 번 덜 하기. 하루만 해보세요. 딱 하루만요. 그럼 저녁에 느껴질 거예요. 뭔가 조금 달라진다는 게요. 대화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상대방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걸요. 분위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도 해보세요. 그 다음 날도요. 혹시 그럼 내 감정은 어디다 풀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을 풀되 대상을 가려서 풀어야 돼요. 자식한테 외로움 토로하지 말고 비슷한 나이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서운함 말하지 말고 오랜 지인한테 고민 나누세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쏟아내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나누면 모두가 편해요. 나이 든다는 건 많은 걸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의 자존심도, 타인에 대한 집착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요. 과거의 영광, 현재의 약함, 타인에 대한 간섭. 이 세 가지를 숨기는 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끔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럼 오늘 저녁 마음이 한결 가벼울 거예요. 존중받는 삶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요.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시작돼요. 숨기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만이 숨길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참지 못해요. 자꾸 드러내죠. 강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숨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존중받는 사람입니다.